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최종 합격자 수가요, 23,698명입니다. 합격 많이 했죠, 그죠? 30만 명이면 30만 명. 그래도 2만 명 넘잖아요. 너무 많아요. 원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젊은 층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점점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로 연령층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이한 점은요, 10대가 합격을 한 인원수가 몇 명일까요? 네. 10대. 네. 기가 막혀요. 10대, 얘들은 수능이나 공부하지 뭐 중개사를 공부합니까? 10대가요 21명입니다. 얘들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학교 수업 듣고 이제 오후에는 온라인 인강으로 수업하거든요. 공부를 해요. 10대가 21명이 되었습니다. 원래 최고령 합격자가요 80이 넘어요. 이분은 또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벌어놓은 거 많을 건데요, 1년 동안 0이나 다니시지 공부가 얼마나 힘이 든대요. 그래서 80대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그죠? 80대가 합격했다. 중기업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중기업 하실는지. 어쨌건 이분 참 존경합니다. 왜냐, 이 나이에 그 힘든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75세까지는요, 앞으로 한참 남았지만은요, 80은 아니지만 75세까지는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저보다 더 하신 분입니다, 그죠? 80대. 참 멋지신 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보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요. 자, 목차 2번이죠.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 우리가 지난 시간 정책 흐름을 보면서요, 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악화 현상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 되고요. 자,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토지 정책입니다. 두 번째가 주택 정책이고요. 세 번째가 조세 정책입니다. 우리 시험은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가 않고요. 그러면 정책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과정은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요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인문서도 이 내용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인문과정은 정부가 왜 개입하는지,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 이 파트가요,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재 먼저 봐요. 자, 먼저 1번 보게 되면 정책의 개념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란, 자, 밑줄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재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자, 목차 2번 내려가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인데요. 크게 두 가지죠. 바로 1번 보게 되면 정치적 기능이고요. 바로 2번 보게 되면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러면 정리 먼저 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정치적 기능은 첫 줄 사회적 목표 달성 밑줄. 그러면 두 번째 줄 예컨대 밑줄입니다. 저소득층에 주택 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 정책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2번 경제적 기능은요. 첫 줄 시장 실패를 수정 밑줄. 예를 들면 세 번째 줄 봅니다. 예를 들면 밑줄입니다. 외부 효과 제거 문제 밑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두 번째가 경제적 기능이고요. 밑줄 친 것 그대로 연결해요. 그러면 정치적 기능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주로 서민들에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효과 제거 문제예요. 자, 이 자체가 시험 지문입니다. 하나하나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 만들어 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하니까 틀렸지. 바꾸잖아요. 이러면 틀린 말이고요. 또 외부 효과 제거 문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X 틀린 말입니다. 하나만 싹 바꿨으면 뭐래요. 그래서 바뀐 단어만 조심하면 완벽한 공부가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 뉴스 보셨죠? 자, 현 정부가요, 앞으로 공공주택을 몇만 호 짓는다고 했죠? 100만 호요. 자, 100만 호를 짓겠다. 자, 얘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이고 정부의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히 본다면요. 여기까지 이해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와 공급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 자, 수요 공부했잖아요. 자, 이와 다른 말이 주택 수요가 아니라 주택 소요가 있어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는 동일한 의미다. X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되었습니다. 얘는 다르다. 주택 수요가 뭐냐? 얘는 이미 공부했잖아요. 자, 수요가 뭐라겠죠?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다, 잠재수요다, 유효수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수요라는 것은 당연히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수요를 말합니다. 예를 말해요. 구매력이 있다는 것은 주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소득계층은요, 중산층 이상을 말해요. 그럼 이런 층들은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 가진 만큼 자, 얼마든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시장 원리에 가만히 맡겨두면 됩니다. 결국 주택 수요란 것은 유효수요를 말하니까 시장 원리에서 저절로 해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택 소요, 소요는요 영어는 바로 니즈가 돼요.
단어 아시죠? 필요. 해서 주택 소유 또는 주택 필요를 말합니다. 자, 이 개념은 뭐냐? 구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효 소유가 아닌 경우입니다. 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층이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이런 저소득층은 평생 돈을 모아본들 내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층을 정책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정책 원리가 필요합니다. 답이 나왔잖아요. 정책이 필요한 것은 주택 수요입니까? 주택 소유입니까? 주택 소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이 필요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주택을 100만을 지어라. 얘가 바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기능하게 되면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가 아니라 바로 주택 소유 문제 해결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이어서요. 경제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 아니라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처음 보시죠. 시장 실패.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단어 보고 그대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시장 실패하게 되면 이것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시장 실패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효과 제거 문제인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인부터 보자. 원인.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봅니다. 다시 교재 봐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박스가 나와요. 체크 플러스 보게 되면 시장 실패란 의의를 보게 되면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밑줄 하세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밑줄. 그러니까 비효율적 자원 배분입니다. 자, 목차 2번요. 원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 할 것 없고요. 제목만 아시면 돼요. 자, 제목 5개를 그대로 밑줄 하시면 돼요. 1번 불안전 경쟁시장, 2번 공공재, 3번 정부의 비대칭성, 4번 외부 효과, 5번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5가지는 알고 지나가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외부 효과 몇 번이죠? 4번이죠. 나오잖아요. 그래서 5개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원인 옮겨볼까요? 원인. 자, 첫 번째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공공재가 나오고요. 세 번째가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네 번째가 외부 효과죠. 마지막으로 규모의 경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모두가 뭘 말한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시장 실패가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봅니다. 먼저 불안전 시장이란 우리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정규 진도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고, 다만 불안전 시장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인데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독점 시장 들어봤죠? 독점 시장. 그리고 과점 시장이 있어요. 저는 안 쓸게요.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2가지만 예를 듭니다. 그러면 독점 시장은 우리가 바로 독점 기업이지. 전국에 오로지 회사가 한 개밖에 없대요. 독점 기업입니다. 어떤 게 있죠? 한국전력공사,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또 과거에는요, 주로 이제 KTX, 철도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만 지금은요, 경쟁회사가 생겼죠. SRT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독점 기업이 되고요. 회사가 한 개가 아니고요, 2개에서 한 5개 정도. 여기까지가 과점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KTX와 SRT는요, 회사가 2개니까 과점 기업입니다. 그러면 자,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자, 독점기업은 주로 공기업이지 사기업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 삼성그룹이다, 현대그룹이다 이런 사기업이 독점기업이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만약에 자, 삼성그룹이 있잖아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독점한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사기업이 독점기업이면요 당연히 가격을 비싸게 받을까요? 싸게 받을까요? 무조건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적게 만들지. 당연히 독점기업이면요 비싸게 받고 적게 만들어요. 횡포가 심하대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지? 비싸게 받고 적게 만드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시장 실패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기업 하게 되면 최초의 독점기업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록펠러 들어봤죠? 록펠러. 미국에서의 최초의 독점기업입니다. 록펠러가 한마디로 석유왕이죠. 석유왕. 그래서 이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그래서 이분은요 27살 때요. 이때부터 석유 사업에 뛰어듭니다. 당연히 처음에는요 회사가 조그만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걸 점점 키워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바로 합병 방식이죠. 합병. 그래서 옆에는 석유회사가 있다. 그래서 야금야금 인수, 합병, M&A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합병하고 또 합병하다 보니까 어느새 미국을 다 집어먹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록펠러는 석유왕이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 전체 석유를 독점합니다. 그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독점기업이 되니까 이제 횡포가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노동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페이도 적게져요. 봉급도 적게지고요. 노동만 착취하니까 이때부터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뒤늦게 이제 자 이걸 알고 미국 의회에서는 야 이거 심각하다. 예, 이거 절대 그만두면 안 되겠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독점기업은 하지 마. 해서 아주 강력히 규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점 자체가 엄청난 자원변의 왜곡을 초래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하더라. 바로 이것이 시장 실패 수정이 됩니다. 자, 이어서 과점 시장은요. 공급자 수가 독점이 아니라 2개에서 5개 정도. 우리 집은 이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방금 예를 들었듯이 KTX, SRT 회사가 2개잖아요. 과점 기업입니다. 또 어떤 게 있죠? 항공사.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부산항공. 예. 과점 기업입니다. 또는 자동차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쌍용 또는 대우라든지 해서 몇 군데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손은 이동통신이 있죠. 010, 011 몇 개 안 되잖아요. 모두가 과점 기업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가 몇 개 안 되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러니까 가격을 탄압하더라. 가격을 탄압하니까 소유자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딱 걸려버리면요. 과징금 몇백억씩 물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규제합니다. 따라서 불안전 경쟁시장, 바로 시장 실패가 되고요. 두 번째, 공공재. 공공재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공원 또는 도로, 소방, 경찰 또는 바대, 등대 모두가 공공재가 돼요. 공공재의 특징은요. 무임승차가 돼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공공재는요. 일반 민간 기업에서 공공재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일반 민간 기업은 안 만든다. 과대 생산입니까? 과소 생산입니까? 과소 안 만들어요. 이렇게 과소 생산
안 만드니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즉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듭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정부가 개입해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소방, 경찰 모두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의 비대칭성. 앞으로 학교론에서요. 비대칭성 말이 어렵잖아요. 얘가 바로 불확실하다 해서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장래 정보가 불확실한 것도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요. 다음에 외부 효과입니다. 자, 이 5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올려놨는데요.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효과는요. 다음 파트 여기 있어요. 따로 외부 효과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여기서 따로 보도록 할게요. 잠시 보려. 다만 외부 효과가 되면 종류가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두 번째가 부배 외부 효과 2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 아시겠지만은요. 정의 외부 효과는 바로 과소생산, 적게 만들어요. 반면에 부배 외부 효과는 과대생산, 너무 많이 만들어요. 이런 자체가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었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들은요. 이따가 좀 더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규모의 경제. 그러면 규모의 경제 하게 되면 말이 어려우면요. 더 짧게 말하면 대규모. 그래서 주로 대규모화가 바로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동네마다 여러분 사는 지역마다 대규모 뭐가 떠올라요?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마트 있잖아요.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어느 지역에 자, 큰 대형마트가 있다. 자, 대형마트가 있다면요. 이 대형마트는 개인의 소유입니까? 대기업 소유입니까? 대기업 소유죠. 얘는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뭡니까?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주변 동네가 편리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얘가 들어서니까 주변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올라서 좋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요. 얘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대기업 배만 불린다 이 말입니다. 그 바람에 지역마다 동네 슈퍼가 있어요. 재래시장이 있죠. 가면 이제 소상공인 점포가 많잖아요.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자 동네 슈퍼다 소상공인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부분 다 매출액이 뚝 떨어지고요. 문 닫더라. 그래서 대형마트 하나 때문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자 경기도 광명이요.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가구점요. 그게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가입니까? 얘가 딱 들어서자마자 저도 광명역에서 자 이동합니다. 별도로 이제 전철역 이동할 적에 가다 보면 중간에 이케아가 보여요. 정말 크더라고요. 볼 때마다요. 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쇼핑을 하더라고요. 특히 주말 되면요. 그때는 완전 교통지옥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얘가 이케아가 딱 들어서자마자 광명시에 있는 가구점이 전부 다 박살났잖아요. 그 많은 가구점들이 매출액이 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케아 하나 때문에 광명시 전체 가구점이 전부 다 형편없더라.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놈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본다. 이 자체가 뭐 자원 배분이 왜곡되었다. 아주 큰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영업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과 시장 실패를 고치자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그럼 다시 시장 실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요. 16회 때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음 중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완전 경제시장 틀린다. 바로 나버렸잖아요. 여기까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이 중에서 다시 외부효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다시 자 박스 밑에 보시면 목차 2번에 있죠. 외부효가 중요하니까 별도 목차를 뽑아냈습니다. 지금부터 외부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부효과 의부터 볼까요? 어떤 경제 활동이 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X가 돼요. 시장에서 매매되지 않는다. 사고 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복합니다. 시장을 통하여입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입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거 중요합니다.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3자, 여기서 제3자는요. 지역 주민들을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 유리한 영향을 주더라. 또 반대로 불리한 영향을 주더라.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손해를 끼친다. 이것이 바로 부배 외부 효과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의의가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있어요. 대상 토지 같습니다. 대상 토지는 절대로 못 움직이죠.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인근 토지가 인근에서 전철 역이 들어섰대요. 동네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더라.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런데 전철역이 아니고요. 교도소가 생겼다.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망하는 동네죠. 그래서 나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철역이 생긴다. 왜 좋아집니까? 아주 편리하다. 편리성. 교도소 생긴다. 왜 나빠집니까? 위험하죠. 혐오스럽죠. 혐오성입니다. 그럼 시장 가면요. 편리성 한 봉지에 1,000원 합니다. 안 팔잖아요. 또 혐오성 얼마다 안 팔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닌데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주더라. 이것이 외부 효과가 돼요. 따라서 외부 효과를 바로 다른 말로 인근 효과다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 근거. 자, 근거는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근거는 어떤 특성이냐? 첫 번째, 부동성입니다. 그리고 인접성입니다.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외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림 봐요. 부동성,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바로 부동성이고요. 못 움직이니까 인접한 시설이 좋은 게 들어서면 동네가 좋아집니다. 거꾸로 나쁜 게 들어서면 당연히 지역이 나빠지더라. 그래서 인접한 시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정의 외부효과 부배 외부효과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부동성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한다 해서 지문 자주 나옵니다. 여기까지 교재 확인. 그럼 1번 의의 볼게요. 외부 효과, 인근 효과란 두 줄 밑줄입니다. 어떤 경제 주체 행동이 시장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여기까지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를 말해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지역주민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 또는 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2번 정의 외부 효과, 다음에 3번 부배 외부 효과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종류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요.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가요. 그러면 정의 외부가 똑같은 말로 이꼴 외부 경제가 되고요. 부는요, 똑같은 말로 이꼴 외부 불경제가 돼요. 이어서 외부 경제 이꼴 핀피 현상이다. 같은 말입니다. 외부 불경제 이꼴 님비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종류를 나열하느냐? 왜? 이런 단어가 모두가 지문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빈피 현상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인데요. 가장 최근 시험은요. 빈피 현상은 부의 외부에 속한다. 그대로 X.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가장 쉽게 아시기 위해서는 핀피가 뭐냐, 님비가 뭐냐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핀피가 모두가 약어예요. 약어. 자, P please.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그러면 in my front yard.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해달래요. 뭘요? 백화점 만들어주고 전철역 만들어주고 시청 옮겨다주고 그럼 동네가 저절로 좋아지더라. 바로 정이 드는 겁니다. 얘는 다른 말로 개발 유치 현상입니까? 개발 기피 현상입니까?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반면에 정반대가요. 님비인데요. 자, 님비도 해석하자. 자, 님비 첫자 N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하지 말래요. 무엇을요? 서리기 매립장 짓지 말고요. 또는 낙골당 만들지 말고 또는 교도소 만들지 말고요. 또 특히 최근에 시끄러웠던 사드 군부대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들었으면요. 자,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개발 기피 현상이다. 개발 유치 현상이다. 개발 기피 현상이죠.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이것만 봐도 바로 어느 지역의 집단 이기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전철역이 들어서고요. 백화점이 들어서고 자꾸 개발되면요. 조용합니다. 쉬다면서요. 그런데 사드 군부대가 들어온다. 낙골당 들어선대요. 난리 나죠, 그죠? 예. 완전히 머리도 두르면서 언론 살면서 난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때마다 문제가 된다. 항상 요석거리는요 님비만 문제가 돼요. 예.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자, 여기까지 개념 보았습니다. 개념. 그럼 종류 일단 개념 보았으니까 우리 교재는요.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참고 박스. 참고 박스 보게 되면 표가 나오잖아요. 왼쪽은 정, 오른쪽은 부가 됩니다. 왼쪽 정의 외부 효과는 자, 의도하지 않는 편이익, 즉 유리한 영향이다. 전철역 돌리시고요. 내려가서 핀피 현상,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부의 외부 효과는요. 의도하지 않는 손해에 불리한 영향을 주더라 해서 교도소 또는 낙골당을 말합니다. 바로 님비 현상이죠.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내려가세요. 세 번째 칸 보니까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내려가서 사회적 체적 양보다 과소 생산. 요 세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줄만 잘하면요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용과 편익과 생산 이것을 확실히 정리하자. 지금부터 비용과 편익과 생산을 봅니다. 자, 비용이 있죠. 사적 비용입니다.
그리고 사배적 병입니다. 편익도 마찬가지죠. 사적 편익입니다. 그리고 사배적 편익입니다. 자, 이 포함관계, 부등호, 얘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런 관계를 막연히 암기하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떠나서 그냥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면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해 반복되면, 이해만 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아주 쾌적한 공원이 들어섰다. 공원은 정이 돼요, 부가 돼요? 바로 정의 외부에 가죠. 공원. 그래서 공원을 예를 듭니다. 자, 사공원인데요. 개인 공원이죠. 그래서 시골에 촌에 갔더니 땅 부자가 있어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가진 게 땅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가 갑의 땅이에요. 땅 부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자, 가진 게 땅밖에 없으니까 자기 땅에다가 보기 좋게 공원을 만들어요. 나무도 심고요. 다음에 꽃도 심고 아주 이쁘게 만듭니다. 이렇게 갑이 공원을 만들어서 이 공원을요, 주민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공원은요, 갑이 만들어서요, 주민 전체가 만들었어요. 갑이 자기 돈, 자기 비용 갖고 공원 만들었잖아요. 그럼 답이 나왔네. 무슨 비용? 사적 비용이지. 누가 만들었다? 갑이 만들었다. 갑이 공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 전체는요, 돈 10원도 안 됐잖아.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입니다. 주민 전체는요, 돈 10원도 안 됐어요. 자, 결론.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다? 사적 비용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갑이 만들었는데 편익은요, 갑이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많이 본다. 주민 전체가 많이 본다. 무슨 편익? 사회적 편익을 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끝났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내가 아니라 남들이 편익을 더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기껏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더니 편익은 남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남 좋은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되면요. 자, 이것을 많이 만들어요?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 과소 생산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내 돈 들었다. 편익은 남들이만 해봐. 이런 자선사업을 무진장하려고 안 한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좋지만은요. 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뭐 적게 만들어요. 앞에서 나왔죠. 얘는요. 적게 만든다. 적게 만드니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는요. 이런 것들을 권장할까요? 규제할까요? 자꾸 만들어야 되겠죠? 권장한다.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권장한다. 자꾸 만들어라. 어떻게 권장합니까? 너 돈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 비용 부담해 줄게. 그래서 너 돈 많이 들어갔잖아 해서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그만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따라서 권장하기 위해서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요. 보조금을 주면서 권장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비용과 편익과 생산은요. 논리만 쭉 따라가면 돼요.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무슨 비용? 사적 비용 커집니다. 근데 편익은 남들이 많이 봐요. 무슨 편익? 사회적 편익을 크게 만들어요. 남만 좋은 일 시키니까 어떻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 그래서 정부는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자꾸 지면서 많이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요. 지금은 이건 입문 과정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만 갖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바로 문제가 풀리는 수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불의 돕기. 자, 기부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기부. 해보셨어요? 예. 참 잘하시는 일이에요. 예. 예. 다른 분은요? 하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좋아서요? 자, 기부. 가수 김장훈 알죠? 김장훈. 기부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과거 한때는요, 기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부하면서 빚이 얼마 졌다? 7억요. 참 장하신 분이죠. 그래서 기부 때문에 하다 보니까 부채가 7억입니다. 빚져가면서 기부하더라. 어쨌건 멋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부합니다. 어떤 비용? 사적 비용. 그래서 내 돈 주고 기부합니다. 기부했더니 편익은 내가 봐요? 남들이 봐요? 남들이 편익을 보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하느냐? 내 돈 들어가니까. 예. 내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소기부. 사람들이 기부 안 한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내 돈 들어가니까 기부 안 한대 말입니다. 예. 저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연찮게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죠. 거기서 우연찮게 방문을 했어요. 사무실 방문했는데요. 10층 올라갔어요. 그 사단법인이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기부단체예요. 점심같이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해 주세요. 뭐 큰 돈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서 매달마다 페이에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조금이라도 버티는 믿어 보자. 그 단체가 뭐냐? 저는 이제 결선 과정이 있죠. 불쌍하잖아요. 이 기분 갖고 이제 걔들 도와주는 거라. 또는 이제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또 애들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손 과정, 다문화 과정 해서 이제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이제 제가 현금으로 항상 출금을 신청했는데 그게 벌써 2년째입니다. 별거 아니지만은요, 그것만큼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막상 하면요, 제 마음이 또 정화가 돼요. 이런 분도 봤습니다. 제가 강남에서 수업을 했던 데인데요. 성이 통합니다. 성이 이제 옥시. 예. 자,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요, 59으로 기억납니다. 지금은 7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분은요, 재력이 빵빵합니다. 예. 돈 많습니다. 인맥 막강합니다. 주변이 전부 다 뭐, 자기 친구들이 국회의원 부인이고요. 예. 또는 건설회사 사장, 부사장 부인이고요. 의사 부인이고요. 인맥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월화수목금 주말에 평일날 공부하면서요, 항상 일요일만 되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일요일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일요일은요, 모든 걸 수습하고요. 바로 봉사를 해요. 봉사를. 돈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주로 독거노인 찾아갔어요. 예. 밥 만들어주고요. 목욕시켜주고요. 또 이제 이 결손 과정. 애들 또 찾아가서 또 간식 사주고요. 밥도 지어주고요. 예. 그래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참 이분 정말 존경합니다. 공부도 공부지만은요. 예.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항상 일요일마다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합니다. 몸은 힘들지만은 내가 힘든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느낀다면서 더 많은 보람을 느낀대요. 한마디로 기부도 중독입니다. 중독입니다. 마약도 중독이지만은요, 기부도 중독입니다. 예. 여러분들 여건 되면요, 예. 항상 내가 더 많이 벌수록 이래서 챙겨주는 사업의 문화 있잖아요. 예. 예. 이럴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대 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자들이 있죠. 졸부들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예. 번 돈 절대로 죽을 때 다 들어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환원시켜주고 상속하지 말고, 예. 기부 문화 아주 좋은 겁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정의 외부 요가. 예. 그래서 내 돈 아까워서 못해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부배 외부 효과입니다. 얘는요,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